네. 잘 들리시나 보네요. 저희 어차피 이거 녹화본 공개될 거라서 9시 다 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PD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부업하는 분들 모셔서 라이브를 2주에 한 번 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섭외할 거고, 또 지난 강의도 지금은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데 또 차차 전체 공개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영역인데 공간 임대 부업을 하고 계신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옆에 계셔가지고 좀 모셔보겠습니다. 최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감사합니다. 또 늦은 시간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간 임대 중에 에어비앤비와 삼삼엔투 비교하면서 삼삼엔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한 2, 30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진행을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최 사장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거든요. 최 사장 공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 있는 정보도 또 좋은 꿀팁들 많으니까 보시고, 또 오늘 최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자료 있으니까 자료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차 좀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11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공간이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신청 폼을 작성하셔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우리 고PD님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오늘 33M2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작년 3월에 이제 6년 차 있던 기업은행에서 퇴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공간임대 부분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욕실 청소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지식 창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제가 은행 다닐 때 3개를 운영을 했었고 에어비앤비 3개를 하다가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이슈 때문에 많이들 이제 포기도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무서워서 에어비앤비 3개를 했던 물건들을 다 단기 임대인 33엔투로 피벗을 했고요. 단기 임대를 총 한 10개까지 창업을 했었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8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단기 임대를 좀 더 다우점할 생각이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사업자해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임대 컨설팅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찍어놓은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은 한 25분 정도 저한테 배워가셨던 것 같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로는 한 월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매 쪽에서도 뭐 국내 위탁이라든지 해외 구매 대행 같은 모든 부업들은 다 해본 것 같고 또 욕실 청소기라는 브랜드,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사모을과 쿠팡에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금은 원하시는 분한테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시고 믿으셔도 충분히 제가 부업으로는 은행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와 33M2를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 33M2가 생소할 수 있는데 33M2가 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33M2를 제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33M2 창업 흐름 그리고 공간과 매물 선정 기준점 그리고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 임대에 대한 사업의 원칙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단기 임대인 33M2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이 개념이 에어비앤비보다는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3M2는 그래요.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단기 임대 플랫폼입니다. 최소 1주 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요. 에어비앤비와는 다르게 1주 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1박 이 기준이 이제 1박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3M2를 간단하게 단기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과 승인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대표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많은 중개 수수료를 내고 오프라인에서 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까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보통 부동산 중개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매나 아니면 임대차를 모두 온라인화해서 3사이멘트를 좀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3사이멘트가 이런 어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023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액과 그리고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만 보셔도 3사이멘트가 지금 시작한 지 20년도, 21, 22, 23년도에 정말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어플이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 저를 만나 뵈시는 수강생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첫 질문 중 5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3사이멘트, 알겠어. 단기 임대 플랫폼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수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3사이멘트는 누가 이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더 수요가 많지 않나요? 또는 공간임대업 지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요? 그거를 3사이멘트를 꼭 해야 되나요? 또는 단기 임대 이거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거에 대한 물건을 3월 16일 기준으로 좀 뽑아왔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수령한 그리고 수령 예정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금액을 보면 8개월 동안 제가 작년 3월에 에어비앤비를 그만두면서 3사이멘트를 전환시켰고 7월 달부터 한두 개씩 늘려가면서 총 10개까지 창업을 했을 때 8개월 동안 6천만 원 정도를 수령을 했고요. 수령 예정이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요거는 3월 16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금액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질문이었던 3사이멘트가 과연 수요가 있는지, 3사이멘트는 누가 이용하는지, 이런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평균적으로 제 물건 하나당 순수익으로 70만 원 정도 돈이 남고 있고요. 제일 장사가 안 되는 달에는 순수익으로 한 50만 원 정도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냈을 때 지금 8개 곱하기 한 70만 원 하면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사이로 순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수강생들 물건, 네, 지금 더 많아졌지만 23개 정도 제가 찜해놓고 맨날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보시면, 네, 정말 많은 수강생분들이 2호점, 3호점, 4호점을 늘려가시면서, 네, 많은, 호점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게 예약도 많이 들어오시고, 후기도 좋고,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시고, 3사이멘트 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셔도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금 3사이멘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사업자를 내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요즘 알고 있는 외도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공유 민박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외도민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그리고 이용자는 외국인, 영업일수는 블라블라 써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하실 때는 이 외도민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려운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옆집, 아랫집,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하는 거는 구할 수 있는데 집주인과 옆집, 아랫집의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적인 부분이 조금 더 3사이멘트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쉽사리 공간임대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시작하기에는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절대 비추고요. 지금은 이렇게 사업자를 내시는 에어비앤비를 저도 이제 도전을 하반기에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사실 3사이멘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네,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사이멘트가 왜 지금 시작해야 될까 두 번째 이유는 요거는 이제 당근짬빵기라는 이제 블로그분에서 좀 따온 건데 제주특별시 관광투체과에서 답변을 준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 단기임대에 대해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답변으로는 이 빨간색 네모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생관리용품 제공, 침구로 세탁 교환, 그리고 청소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은 단순한 우리가 하고 있는 단기 임대는 숙박업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등록을 내지 않고도 이 단기 임대를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33M2,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3M2, 그리고 33M2과 똑같은 플랫폼인 리브애니어로 손님을 받아서 위생용품 제공과 침구 세탁 교환, 그리고 청소 서비스만 제공 안 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에어비앤비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테두리를 보고 나서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들 또는 공간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33M2나 또는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로 많이 넘어오겠구나를 작년에 생각하고 바로 이 에어비앤비를 접고 33M2 쪽으로 다 이제 피벗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33M2를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불법 리스크죠. 항상 에어비앤비 하면 이 불법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를 걸렸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뭐 무섭게 써 있죠.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 있는데 쉽게 제가 지인분들의 데이터를 따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단 경고가 들어와요. 이웃 민원의 소음에 의해서 경고가 들어오는 거, 또는 요즘은 경찰분이 에어비앤비 메시지로 숙박을 거시고 손님인 척 숙박을 하신 다음에 사진 촬영을 다 하시고 이제 공무원분과 같이 와가지고 호스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시죠? 그 뭐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불법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 같다. 원룸이고 오피스텔에서 하시는 것 같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2주 내로 3주 내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면 조사받으러 나오시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 벌금이 100만 원 내외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도 지인분한테 들었고, 다만 여기서 벌금 이외로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이 불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33m로 넘어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영업하고 싶고 공간 임대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33M2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외도민 사업자를 내고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불법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불법 사례 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운영하시는 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33M2와 그리고 vs 에어비앤비 불법적인 운영과 결과론적으로는 에어비앤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약간 붕어빵 장사 같은 포장마차 같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3개월, 6개월 최대 1년 정도를 단기로 운영해보고 공간 임대를 경험해보는 것은 좋은데 불법적인 운영을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나는 불법이 절대 싫다. 불법적인 요소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아까 말씀드렸던 외도민 또는 33M2 저처럼 33M2 운영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어비앤비 불법과 33M2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33M2로 하는 게 우리가 부업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버는데 더 나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M2 창업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33M2 내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 지역도 봐야 되고 뭐 수익률, 후기들도 다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또는 이 지역이 좋은 물건인지를 아주 이게 가장 1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건을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물건을 골랐다면 임장을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과 임장을 스케줄링해서 임장을 출발해서 실제로 내가 손품을 팔았을 때랑 임장을 갔을 때 이 물건이 진짜 좋은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장을 했는데도 좋은 물건이고 내 기준점에 딱 들어오는 물건이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소모품들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입주 당일날 세팅과 사진 찍고 플랫폼을 등록하면 한 1, 2영업일 이후에 승인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랑 같이 하셨던 수강생분들은 저랑 영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내로 손님들이 숙박을 예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평균치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창업 흐름, 7가지의 창업 흐름으로 33M2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3M2를 어느 공간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월세 그리고 오피스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도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셔도 오피스텔 자체가 일단 깔끔하죠. 깔끔하고 여성분들이 오시고 왕래하시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빌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풀옵션인 오피스텔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물건 비용이나 소모품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점이 오피스텔이 이 다가구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것보다는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아파트로 운영을 하시기에는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맞추고 하시기에는 오피스텔 월세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3M든 에어비앤비든 정리해보면 이 공간의 가치를 좀 단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공간에 해야 될지는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개인실이죠. 본인 집이 지금 방이 뭐 남거나 지금 잠깐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하실 수 있고, 또는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라는 단기 임대를 구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빌려서 단기 임대를 한번 놔볼 수도 있고, 또는 투자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전세가 안 나가거나 임차가 안 나간다, 이 공실 물건에다가 3,4연투를 더해볼 수 있고, 또 전세 타이밍이 한 2개월에 3개월 비는데 이걸 놀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3,4연투를 한번 입혀볼 수 있고, 또는 수익형 투자나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3,4연투를 입혀보거나 에어비앤비를 입혀보면서 이 공간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걸 운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수강생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이 공간이 없다라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간이 있다라고 답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이 7가지면은 충분히 공간을 찾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3,4연투는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매물을 선정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4연투는 에어비앤비와 다르게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강남, 송파, 뭐 용산, 홍대, 여의도, 신도림 같은 경우요. 근데 강남은 제가 회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죠. 강남을 왜 회색깔로 표시해놨냐면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 하시든 신규로 호스트로 3,4연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만한 게 이제 강남이잖아요. 강남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공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곳, 뭐 한강뷰라든지, 또는 프리미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뭐 강남인데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이제 이점을 가지고 3,3M2의 물건을 찾으시면 다른 호스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1호점으로 하시기에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보증금이 좀 저렴한 곳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공간 임대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좀 가볍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판단 기준은 간단하죠. 이 33M2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월세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서, 또는 쌓여있는 후기들을 비교하시면서 이게 33M2 내에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번도 지금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지역이나 매물들, 스케줄표, 달력, 이제 33M2 들어가시면 이제 예약이 들어왔으면 밑금 쳐서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 밑금 친 것들을 보면서 A 지역의 A 매물은 참 장사가 잘 된다 적어 놓으시고, A 지역의 A 매물은 잘 됐는데 왜 B 매물은 안 될까 비교해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랑 똑같아요. 부동산도 항상 어떤 지역과 비교하시면서 적정 가격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33M2든 에어비앤비든 그 비교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주요 수요는 굉장히 다양해요. 직장인이 많은 곳, 또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33M2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는 외국에서 출장 오는 한국인들, 또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 또는 프리미엄 숙소에서 머물고 싶은 손님들, 또는 리모델링, 이사 날짜를 갖고 있으신 분, 애매한 분들, 이사 날짜가 애매한 분들, 또는 병원 보호자분들, 간호실습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예상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타겟팅을 딱 예상하고 A 매물은 뭐가 어떤 수요가 많겠다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주차 등록이 한 대가 가능한 곳을 가시게 되면 이걸 소구점으로 삼아서 이제 제목에다 그렇게 쓰는 거죠. 주차 한 대 무료, 또는 강남역 주차 무료, 이런 식으로 썸네일이나 뭐 상세 페이지에다 녹여가지고 다른 호스트들보다 좀 우위에 서서 소구점을 녹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이 당근 주차 등록하는 것까지도 저는 당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은 보통 주차가 15만 원 정도에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는 그 외의 지역들은 10에서 12만 원 정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구점을 녹이시든 아니면 당근에 판매하시든 이 주차 등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을 찾으시는 것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매물들을 벤치마킹 하시고 예약률이 좋은 물건들을 지역들을 다수 임장을 가시고,
또는 예약률과 후기들을 보면서 왜 잘 되는지를 분석하시고 비교하시고 하는 작업들이 33M2든 이 공간 임대업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물건을 찾으시고 임장을 가시고 임장을 가셔서 내 기준점에 의해서도 임장을 가서도 그 기준점이 맞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분들이 궁금하셨던 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소는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업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소, 유명한 미소 또는 에어 CNL 또는 뭐 집사 같은 어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쌉니다. 한 원룸 청소하는데 한 5,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이거는 당근에서 구해지지 않을 때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뭔가 업체를 구해야 될 때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근에서 이모님이나 단기 알바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저는 비용이 합리적이고 에어비앤비와는 다르게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이라서 이 당근에서 이모님을 구하거나 단기성 알바를 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소를 구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당근에서 이모님을 구하는 지원 공고를 올리시면 많은 이모님들 또는 알바생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의 그 평점도 나와요. 그래서 평점들을 보시면서 선택하시고 통화하시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직접 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33M2를 하실 때는 한 2주나 3주 이상에 한 번 청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도 한 번당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간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으로서 뭔가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저는 직접을 해본 적은 없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두세 번은 청소를 해본 적은 있지만 저는 보통 2번 아니면 1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레버리지를 경험하실 겸 저처럼 1번이나 2번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레버리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근에서 이모님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단기성 알바를 구하고 직원 관리를 하시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세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드립니다. 원룸 기준으로 청소 비용이 보통 3만 원, 3만 원에다가 빨래 건조, 이제 세탁소에다가 이제 코인 세탁방에서 맡기고 찾아오는 것까지 만 원 정도 실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룸 기준으로 보통 지금 시세로 한 4만 원 정도 총 기준이 그 정도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한 3,000원에서 5,000원 더 드려서 한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금액을 좀 더 드리면서 제 숙소를 다른 숙소들보다 더 퀄리티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제 명절 선물이나 생일 커피 쿠폰 같은 또는 사은품 같은 것들을 이모님과 협업할 때나 단기성 알바생이나 아니면 이모님을 구해서 청소를 할 때도 최대한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으로 청소 한 번 하시고 떠나시는 분일 수 있지만 그런 분이라도 최대한 예의 있고 존중해드리면서 그 이모님들을 대하시면 어떻게든 선순환이 돼서 내 숙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기가 철저하게 관리되면 당연히 매출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후기가 좋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모님을 쓰시든 단기성 알바를 쓰시든 이 세 가지를 유념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은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순수익으로 매출 4주 가격을 구하시기보다는 그 33M2나 33M2에서 달력 4주를 찍으면 4주에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4주 가격에서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를 빼시면 순수익으로 얼마가 남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수익으로 얼마 정도 남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4주 가격에서 이제 월세랑 관리비, 청소비를 빼시면 정확한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에어비앤비 할 때 계산했던 건데요. 월세, 관리비, 청소비, 평일 얼마, 주말 얼마, 만실일 때 얼마, 그래서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 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도 이런 식으로 구하고 33일초도 마찬가지로 4주 가격에서 월세랑 관리비랑 청소비를 빼시면서 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어보시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마지막에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에 남겨놓으시거나 메모장에 잠깐 넘겨놓으시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간임대 사업의 원칙, 제가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를 2년 반 동안 또는 쉐어하우스를 7개월 그리고 3사멘트를 1년 반 동안 총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이 공간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저의 원칙 3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칙과 거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어비앤비든 3사멘트든 그 안에서의 수요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요 파악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물건의 예약률, 그 물건의 후기를 보시면 수요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답은 언제나 에어비앤비든 3사멘트든 그 플랫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 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임대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플랫폼을 까신 다음에 여러 번 매일매일 보시면서 A 지역의 A 매물과 A 지역의 B 매물 또는 B 지역의 A 매물과 B 지역의 B 매물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A 지역의 A 매물 좋은데 왜 B 지역의 A 매물이 더 잘 될까? 여기는 인테리어가 좋을까? 뭐 썸네일이 좋을까? 상세 페이지가 좋을까? 여러 가지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것 때문에 여기가 더 장사가 잘 될까를 비교하시고 쳐다보시게 되면은 그 노하우가 쌓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을 보면 여기에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남을까를 이제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임대업의 가장 큰 장점인 이 레버리지 활용하시는데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바생들이든 또 청소 이모님들이든 이 공간임대업의 가장 큰 장점인 이제 레버리지 활용하는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S의 중요성인데요. 저는 이제 은행을 다녀서인진 몰라도 다른 호스트들이 놓치는 이제 고객들과의 CS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뭐 친절한 어투는 당연하고 필요하거나 클레임이 있으면 저는 바로 쿠팡으로 바로 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뭔가 문의를 한다거나 뭐 내일 뭔가 필요한데 다리미가 없어요. 뭔가 물건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그러십니까 하고 바로 다음날 쿠팡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그래서 바로 문의를 클레임을 바로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민원이 없었고 보통 후기들이 좋은 후기들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임대업을 하실 거면은 이 CS에 대한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S가 계속 하다 보면 선순환이 되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또 좋은 매출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손해 보는 거를 상관 안 하고 어떻게 뭐 다림이다 뭐 물건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클레임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주시고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클레임들을 처리해 주시면 이 손님들도 좋게 후기들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실하실 때 한마디 해주시면서 좀 즐겁게 머무셨냐, 좋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후기를 좋게 남겨주시면 제가 뭐 이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배려를 해드리면서 운영을 하시면 이 안 좋은 후기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님과의 관계를 좀 좋게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강의는 한 30분 정도 가량을 진행을 했고요. 일부러 좀 빨리 끝냈는데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에 더 많은 부분을 쏟으려고 좀 강의를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지금 채팅창에 쫙 올려주시면 우리 고피디님 모시고 같이 좀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이 어두워져가지고. 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요새 공간임대업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 에어비앤비도 해봤는데 좀 불법적인 이슈 때문에 금방 정리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33M2라는 거 생소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쭉쭉 올려주시고 일단 뭐 질문 온 것부터 할까요? 네네. 노영래 씨부터. 네, 노용래님. 네, 청소를 업체나 당근에 맡겨도 청소기, 청소도구, 노사 정비만 하는지 아니면 업체 다 청소도구와 갖고 와서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기랑 물걸레 밀대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솔 같은 경우만 준비해 주시면 락스 정도 다이소에다 팔거든요.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것들만 준비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쓰는 물건들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건 플러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뭐 청소기, 물걸레 밀대, 그리고 뭐 이게 찍찍이 있죠. 그 먼지 떼는 거, 또는 뭐 화장실에 넣을 수 있는 솔 같은 것만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네,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데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자가 필요한 두 분의 질문이 있는데, 일단 삼삼엠2는 아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공간 임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용품 관리 제공이나 청소 서비스만 제공하지, 중간에 청소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는 단순한 공간 임대업은 사업자가 필요 없지만, 저희 같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요즘 오피스텔 계약이, 요즘 임대인 같은 경우가 전입을 안 받고 업무용으로 사업자를 내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데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 삼삼엠2를 운영하는 데에는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피스텔을 진행하시게 되면 오피스텔을 계약하시는 데만 사업자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치쭈님, 네, 이거를 이쪽에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올려서 잘 보이죠. 네. 리치쭈님, 입질차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하죠? CCTV를 아니요, CCTV까지 달 정도로 이제 사람들을 불신하진 않고요. 네, 그냥 입실자 인원 체크는 구도상으로 메시지 왔다 갔다 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이거를 속여서 3인이 오거나 4인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청소할 때 되면은 3인이 왔을 때와 4인이 왔을 때, 2인이 왔을 때 청소했었던 뭐 쓰레기나 이런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알 수도 있고, 그런 걸 속이면서까지 손님들이 2인이 온다고 했는데 뭐 3인이 온다거나 4인이 오셨던 경우는 극히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CCTV까지 놓으면서 네, 확인을 했던 적은 없고요. 네. 외도민과의 차이점은 간단한데요. 외도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박업이에요. 그래서 1박 이상 이 숙박의 기준이고요. 삼삼엠2는 단기 임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숙박 기준이, 최소 기준이 1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1주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임대로 빠지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로 빠지는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대차 동의 안 받고 집주인 몰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대차를 동의 받고, 전대차 동의 받는 게 간단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구두로 받은 경우도 많고요. 서면으로 그 임대차 계약서 쓸 때 특약 사항에 넣기도 하고요. 보통 이 집주인이 보통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팁이 뭐냐면, 제 이제 직원들 기숙사로 활용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전대차를 허락해 달라, 또는 전대차를 동의해 달라라는 식으로 구두상으로 허락을 구하는 편이고요. 또는 제가 해외에 이제 출장을 많이 나간다, 중간에 2개월 3개월 정도 나가는데 그때 월세가 나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내가 전대차를 좀 놓고 싶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들 중에 90% 이상은 다 전대차를 동의를 받고 집주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로 입주하면 될까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안 받으려고 해요.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을 주거용으로 받게 되면은 세금적인 이슈에서 조금 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진행했을 때 세금적인 이슈에서 조금 더 이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임대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 편이고, 전입을 대부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입주하시는 것보다 사업자로 계약하는 개념이죠. 입주랑 같은 말일 것 같네요. 또야만 사업자를 안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고요. 저는 사업자를 안 내도 되지만 저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개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 개인 소득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저는 소득을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 운영하실 거면은 그냥 개인으로 해서 개인 소득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무사가 기장이나 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카콜라님, 수건이나 샴푸, 리스 등은 제공은 하실까요? 네, 수건이나 샴푸, 리스 보통 제공을 안 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 보통 규정상은 그런데 보통 샴푸나 린스 정도는, 왜냐하면 개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잠깐 내가 비워서 뭔가 누군가에게 단기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샴푸나 린스 정도는 제가 쓰던 것들은 그냥 놓는다,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거를 불법적인 거로 걸리기나 또는 이걸로 이슈로 삼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샴푸나 린스 제가 쓰던 것들은 그대로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들은 사실은 방향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컨설팅 비용이랑 과정이랑 신청 방법은 제 최서상 공간이라는 유튜브에 오시면 신청 폼이 있어요. 폼 해주시면 제가 직접 줌으로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요. 그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산혜정님 맞나요? 네. 사업장은 서울에서만 네, 저는 서울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곳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든 뭐 부산이든 이 33M2 내에서 장사가 잘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33M2 내에서 대구 지역이든 뭐 주요 지역이 잘 된다고 하시면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서울에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수익을 내기에는 서울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에서 공급이 이제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까지도 갈 수 있겠죠. 제 컨설팅 하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부산 분이셨고 한 분은 여수 분이셨는데 그분들은 서울에다가 오피스텔을 세팅하고 한 이틀 정도 머물다가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다가 세팅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네, 한 번도 오신 적도 없고 네, 청소도 다 이모님 구해서 잘 쓰시고 계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면은 지방에 계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인원 추가되면 저는 2인까지는 이제 똑같은 금액이고요. 3인, 4인부터 1인당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님, 네, 안 그래도 대구에 사시는데 수요가 플랫폼에서 보니 서류 저기는 맞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분명히 33M2라는 어플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액이 많아지는 어플이다 보니까 제가 예상컨대 앞으로 경기도 지역이나 지방까지 이 분수 효과처럼 이 수요들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제가 8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익이 평균적으로 70만 원 정도 제가 예상한 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도 다 25분 다 이제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서울에서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빼빼로님, 겸직이 불가능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마인드 차이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네. 직장에서 본인을 엄청나게 조사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네. 그래서 뭐 사업자도 안 내게 되고 요 33M2라는 플랫폼에서 그냥 내가 좀 빌려준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저도 은행이 공기업종 은행이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저는 상관 안 하고 법인도 개설했었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거는 사실 마인드의 차이일 것 같고 사실은 걸린다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1, 2, 5점 해가지고 걸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소득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를 버실 거면은 저만큼 한 8개나 10개 정도를 해야 뭔가 뭐 티가 나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한두 개 했을 때 뭔가 겸직을 걸리기에는 그러니까 티를 내셔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걸린다라는 게. 네. 법인 업태는 공간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공간 임대업이랑 뭐 여러 가지 추가를 해놨는데 공간 임대업으로 업태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불 침구류는 하나 정도 여분을 두고 있고요. 청소 이모님이 매번 가셔서 쫙 걷으시고 코인 세탁방에 가서 일단 세탁 돌리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여분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건조로 돌리시고 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청소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매번 바꾸죠 당연히. 네, 매번 바꾸고 이 이불 침구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좀 클리어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님, 이 오피스텔 계약할 때 사업자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직장인으로서 부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사업자 내고 다 하시고 저희 수강생분들의 거의 80% 이상은 직장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 이제 사업자를 어떻게 내는지까지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 같은 걸로 내시고 하루 이틀이면 사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로 오피스텔 계약하는 데만 사업자를 쓰시고 33M2는 그냥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님은 보통 운영하신 33M2
몇 번 정도? 네, 그 처음 세팅하고 나서 지금 1년 반 동안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네, 8개 매물 다요. 네, 답변이 다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궁금하신 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더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를 듣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제 노하우들 뭐 임장 가는 거나 사진 찍는 거, 사소한 것까지 다 담아 놨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되실 것 같고, 거기다가 옵션으로 제가 1:1 매물 피드백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매물 피드백을 받으시면 그 온라인 강의 듣고 매물 피드백까지 들으시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컨설팅과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강의와 1:1 피드백의 차이는 제가 실제로 임장을 같이 가고요, 컨설팅 때는. 그리고 그 물건이 세팅된 이후에 점검도 해드리고 사진 촬영을 그냥 옆에서 해드리는 것과 혼자 해야 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와 매물 피드백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네,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피스텔 계약할 때 그냥 출장 때문에 자주 와서 계약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사업적? 저는 보통 직원 기숙사로 쓰고 그 통신 판매업을 저는 이제 업종에 있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때문에 물품들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사무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다. 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한 6분, 7분 계신데 직원들이 와서 오피스텔처럼 쓸 거다, 오피스처럼 쓸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통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네, 사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혜정님, 온라인 강의 1대 매물 피드백 횟수는 딱 한 번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저도 정이 있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갖고 오시는 물건들이 제 마음에 썩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한 2번, 그리고 많게는 3번까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 한다고 그냥 네, 한 번 해갖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기가 뭐 아시겠지만 정이 없잖아요. 저희가 정으로 이제 먹고 사는 시대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2번, 그리고 또 많게는 3번까지 저는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대1 매물 피드백이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만 알고 저랑 얘기 나누시고 하셔도 네, 충분히 혼자 하신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최고은님, 네, 오피스텔 내에 이불 침구류를 보관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더할, 보통 옷장이 있잖아요. 옷장에다가 이불 침구류를 그냥 놓고 하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불을 바꾸진 않고요. 사계절용을 씁니다. 그리고 사계절용을 쓰고, 만약에 겨울 때는 이불 하나 두꺼운 걸 하나 더 구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2개 덮을 수 있게끔. 그래서 사계절용 하나 그 디폴트로 세팅해 놓으시고, 거기다 겨울 때는 하나 정도 더 주문을 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네. 네, 노영래님 결론은 사업자 맞습니다. 근데 서울 오피스텔 중에 전입이 되는 물건은 안 해도 되겠죠. 네. 근데 뭐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오피스텔에 한번 10건 정도 한번 전화해 보세요. 사업자가 안 필요한 곳이 없을 겁니다. 네. 네, 혜정님, 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혜정님이 처음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강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비용이 굉장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8개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쓰세요? 8개를 하는 게 맨날 달라요. 다른 회사 아예 안 쓸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분 내외인 것 같아요. 8개를 해도? 네네네. 20분 내외고. 지금 엄청 빨리 하시네요. 네, 20분 내외인데도 아예 안 쓰는 0분일 때도 있고 10분일 때도 있고 네. 가장 많이 써봐야 2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님, 송파 잠실 쪽에 보증금 1000에 월세 70 가격 어떻게 보실까요? 1000에 70이면은 한 5, 6평 정도 되겠네요, 면적이. 송파 잠실 쪽은 별로입니다. 네. 송파 잠실은 별로입니다. 네.
그러면 직장인 말고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괜찮을까요? 충분히 괜찮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공간임대가 주업은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간임대 부업의 개념이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부업으로 하는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이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8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이 덜 들기 때문에 저는 사업적인 거를 주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판매는 브랜딩까지 해왔지만 브랜딩을 매각하고 온라인 판매는 못하지만 이 공간임 대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금은 보증금이 만약에 500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소모품 150, 중개수수료 3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들어가시게 된다면 1200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증금에다가 한 200 정도 더 하셔서 비용을 생각하시면 딱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꼬걸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업을 하려는 게 사실 부업이라는 개념이 월급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간도 적게 쓰고 에너지가 적게 들고 또 투자금도 다른 거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 아니라서 좀 어떻게 보면 뭐 직장인도 그렇고 다른 업이 있어도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현실적인 부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컨설팅을 25분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또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수강생분들의 한 분이라도 장사가 안 됐으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못 하고 있겠죠. 근데 다들 하셨던 분들이 4개 5점, 5개 5점 또는 순수익에 뭐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25분이 증명이 됐으면 증명된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 받아도 보증금 문제 없나요? 네, 보증금에 문제가 있는 거는 딱 하나죠.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인데요.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점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입찰해서 낙찰받고 하는데 보통 1년 내외로 걸리거든요. 그때 보증금을 저희가 못 받는다고 해도 그 월세만큼 1년 반 살면 되거든요. 살면서 장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안 내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제 물건이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얼마 정도까지 점유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유를 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 1년 반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집주인과의 소통도 없었고 그리고 경매는 더더욱 없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네. 네, 리뷰하는 소니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에어비앤비에 올릴 수 있나요? 네, 올릴 수 있고, 맞습니다. 빼빼로님, 그게 이제 제가 수강생들한테 알려드리는 하나의 팁인데, 에어비앤비를 안 하고도 단기 임대 33M2에서 이 플랫폼에서 다 수요가 빠지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것도 방법이 되죠. 네,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선23H님. 네, 임대차 전에 전대 동의를 받는 게 쉽진 않은데요. 저는 두 가지로 하는데요. 구두로 이제 전대차 동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직원 숙소로 쓸 거고, 또 제가 해외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사업자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정도 비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를 미리 언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 3개월 정도 월세를 내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2, 3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한테 단기 임대를 한다거나 또는 제3자한테 단기 임대를 하는 걸 해줄 수 있냐라고 구두로 여쭤보면 집주인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그냥 좀 앞에다가 이런 얘기를 까시고 집주인한테 동의를 거시면 전대차 동의를 허락받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년 계약이 기본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고 저희 벌써 이제 1시간이 돼가는데 네.
네, 그리고 뭐 직원 숙소로 쓰면서 비용 처리한다고 전대차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용 처리 때문에 전대차 동의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어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만들기 나름일 것 같아요. 네, 전대차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허락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8곳 모두 전대차 동의는 아니고요. 한두 곳 정도는 제가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진행하는 곳이 있고요. 한 6곳 정도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 전대차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트 이스킴님,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10분 남았는데 뭐 질문 더 있으면 더 하시고, 그리고 최 사장님이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최 사장 공간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이제 수강생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진짜로 돈도 벌고 있는 거 증명하고 계시고 하니까 또 다른 꿀팁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여기 최고님 마지막인가요? 네, 최고님 1년 운영하고 나는 재계약. 네, 저는 1년 운영하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했거든요. 6개월 더 연장, 1년을 더 재계약한 거죠. 그래서 1년 운영하고 뭐 말 없이 재계약을 했고요. 그냥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월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올라가고 그냥 동결로 진행했습니다. 네. 네, 얼추 질응답까지 하니까는 네, 한 곳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월세가 149만 원이라서 네, 이게 1년 선납이거든요. 이 월세는 오피스텔인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서 149만 원을 1년치를 먼저 내야 돼요. 네, 보증료도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법인이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굉장히 좀 계약도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그곳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149만 원 12개월 하면은 네, 거의 2천만 원 돈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네, 거기만 빼고는 다 7곳 모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장사 될 때까지는 해야죠 우리가. 네. 돈 벌리는데 이제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8개까지 최대 네. 운영하셨고 10개까지 했습니다. 10개까지 네. 하셨고, 네. 근데 그 다음 스텝이 좀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최 사장님만큼 레벨이 올라왔다. 네. 그 다음 스텝을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에어비앤비 외도민 내는 거. 음. 그게 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또는 펜션 또는 큰 물건들, 모텔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룸을 해보면 모텔은 사실 원룸 곱하기 12잖아요. 12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을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원룸을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모텔 크기만 커지는 거지 똑같이 12번 해본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나중에 큰 물건, 뭐 경매로 모텔을 받으시든 펜션을 하시든 네, 진행하신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개 하려면 법인 8개 아닙니다. 법인 1개로 8개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월세 70에서 100만 원 내외입니다. 혜정님 말씀드렸고, 썬23님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자로 계약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인 업종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간 임대업으로 합니다. 네. 정확히 한번 제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이 H님 그 라이브 강의 제가 이거 끝나고 그대로 올릴 거거든요. 앞에는 근데 저희가 너무 일찍 시작을 눌러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잘라내야 돼가지고 그거만 자르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라이브 강의 종종 할 계획이 있거든요. 2주에 한 번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움되는 내용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아까 업종이 서비스업의 공간 대여업이네요. 네, 서비스업의 공간 대여업. 네. 그리고 네, 다오점은 법인을 맞습니다. 한 5개 정도 넘어가면 법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세금적으로요. 네, 세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법인 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5개 5점 이상부터는 법인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율이 어떻게 보면 저희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 잘 운영하셔야죠. 네. 네, 그거 그대로 최고원님 통신판명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딱 그러면 그 정각에 마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정확하게 맞히는 걸로 네. 할게요. 어차피 만약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뭐 최 사장님한테 유튜브 댓글 달셔도 쪽으로 되고. 네. 연락 드려도 되고 아니면 또 제가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 드리면 제가 전달해서 받는 식으로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편하신 방향으로 네네네. 해주십시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좋았고 요 더운 거 빼고는 좀 더워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덥죠. 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더워졌는데 네. 그럼 더운 게 이 공간 임대업에 좋은 점인가요? 아니면 안 좋게 작용하나요? 33M2는 사실 그런 계절성이 없어요. 아, 시즈널리티는 없고 오히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런 휴일이 있을 때는 잘 되고 네. 그런 거 없을 때보다는 잘 되거든요. 근데 33M2는 계속 평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냥 시즌성이 있지는 않아요. 단기 임대라는 게 사실 시즌성이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네. 좀 길게 일주일 이상을 맞아요. 지낼 곳을 찾는 분들이 찾는 거니까 맞습니다. 날씨에 따라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날씨에 따라 가지는 않고 보통 평균적으로 제 순수익 말씀드렸던 정도가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코카콜라님, 저는 팁이 뭐냐면 업종을 공간 대여만 추가하지 않았고요. 저는 뭐 경영 컨설팅업, 통신 판매업, 공간 대여 막 4-5가지 추가돼 있거든요. 집주인이 그걸 보면서 통신 판매업도 하시고 공간 대여업도 하시고 그거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보통 공간 대여만 추가는 안 하고요. 보통 법인 만드실 때 세무사에서 알아서 업종을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경영 컨설팅이나 나중에 추가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들 때 여러 가지 추가를 미리 해놔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집주인이 물어보지 않죠. 네. 저한테 전혀 지금 10번을 하면서도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최고님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매물 피드백 저한테 신청하셨던 분이시죠. 네, 얼른 보내시면 제가 또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최저 수익은 순수익 50이요. 네, 안티스케임님. 네, 순수익 50 정도. 안티스케임님 많이 봤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많이 해주고.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 하시는 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컨설팅 하는 이제 상담은 무료거든요. 상담은 신청 유튜브 링크 가셔서 하시면 되고 또 많은 거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더 물어보실 거 더 하시고 저희는 이제 정각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일요일 또 저녁 9시부터 1시간 또 귀한 시간 일단 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고피디님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얻을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어요. 네. 보통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30분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네, 감사하네요. 네, 늦은 시간인데. 네, 안티스케이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강의를 짧게밖에 못했는데 제 유튜브나 오시면은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코코님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4호선 쪽에 있습니다. 네, 서울역 근처, 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거를 찝어드리면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시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실 리스크가 나는 곳을 안 들어가고요. 네,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고 제가 공실이 난다고 해도 가장 많이 났을 때가 한 일주일? 한 달 정도에 한 달에서 일주일, 3주 정도가 이제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순수익을 계산할 때 그 순수익의 곱하기 3분의 2로 계산한 다음에 들어가요. 저의 기준점은. 그래서 그걸 곱해서 들어가면
3주만 차도 순수익으로 60만 원 이상을 남게끔 기준점을 삼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실이 일주일 발생해도 순수익으로 60만 원 남는 물건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공실이 났을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실이 안 날 지역을 찾으셔야 되고 그 기준점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올리시면 공실이 나도 순수익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점만큼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실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공실이 발생하면 가격을 낮추는 거죠. 네, 가격을 한 다음 주가 아예 텅텅 비었다라고 하시면 뭐 1주 가격이 31만 원인데 확 낮춰가지고 한 25만 원까지 낮춰서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남게끔만 해도 네, 안 빠지는 것보다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도 좋겠네요. 네, 근데 다만 제 물건들은 보통은 많이 없어도 4주 중에 일주일 정도 빠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제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제 와디즈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SNS 제가 관리하는 법이랑 또 인플루언서 계정 만드는 방법, 얼굴 노출 없이도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디즈에 고PD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오늘 나와주신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